모두를 위한 연기예술 루시아트 장우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시리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시즌2가 나왔고 이제 시즌 세 번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죠. 이 장면들을 보면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총을 맞아 죽는다든지 상처를 받는다든지 굉장히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트라우마적인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특히나 이 상황을 연기하는 배우들에게도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줄 거고, 때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런 힘든 부정적인 감정을 연기하는 게 과연 안전할까? 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연기임을 알고 하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많은 경우 영화의 어떤 장면과 캐릭터의 어떤 감정들이 굉장히 강한 외상으로 남아서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 감정에, 그리고 그 사람의 자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배우들이 굉장히 힘든 감정적인 위험과 외상이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구나,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 내용이 아니라, 그런 배우들이 어려운 상황과 외상적 상황을, 극단적인 상황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문제의식, 위기의식을 느끼고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던 저에게 최근에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연극치료, 성격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어쩌면 배우들은 트라우마라고 하는 외상의 사건, 즉 그 굉장한 고통을 주는 불길 속을 지나가는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아니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그 과정들, 불길 속을 가장 잘 지나갈 수 있는 전문가, 생존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배우들이 그러한 외상적 상황을 연기한다고 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되거나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다시 말해서 노출된 빈도수에 비해서 그것들을 경험하는 사람, 문제적 상황을 경험하는 부정적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훨씬 적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굉장히 그 트라우마적 상황을 안전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통과한 전문가들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루어지긴 하겠죠. 연기를 하고 있다는 의식적인 생각과 그것들이 천천히 접근하게 되는 그런 인물의 성격 구축 과정에서 천천히 완만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치유적 성격이 있을 수도 있고, 안전한 약간의 적당한 해리감을 가지고 거리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 배우들이 때로는 직관적으로, 때로는 훈련을 통해서 통과하고 있는 이 트라우마 속을 통과하는 그 방법을 만약에 구체화하고 구조화할 수 있다면, 일상에서 다양한 외상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의 전환과 최종 아이디어이자 영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저는 다양한 트라우마 주제의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스몰 트라우마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빅 트라우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굉장히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재난과 재해와 사건과 현장, 그런 사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빅 트라우마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명확한 외상이라고 한다면, 스몰 트라우마는 훨씬 더 작아 보이는 일상에서 맞이하게 되는 어떤 상처, 상황, 혹은 어떤 어려움들 같은 어떤 기억과 경험인데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스몰 트라우마가 훨씬 더 작아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행동에, 혹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스몰 트라우마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몰 트라우마를 다루는, 혹은 여기에 대처하는 기술, 혹은 더 나아가서 이것들을 스몰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그 방법으로서 배우들이 인물의 감정, 부정적인 감정, 극심한 상황, 혹은 트라우마, 외상적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것들을 체화하는 과정에 연결해서 이것들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트라우마 대처 기술, 그리고 치유하는 방법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는 학교 현장 교사들과 학생들과 혹은 학부모들을 위한 스몰 트라우마 대처 기술과 치유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주제 중 하나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관련 주제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최근에 지금 진행하고 있고 현재 프로그램과 연구로 진행 중인 마약 중독자들, 그러니까 마약 사범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중독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즉 재활과 재사회화라고 하는 이런 회복의 단계에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으로서
이 스몰 트라우마 혹은 더 원론적으로는 트라우마 혹은 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이 감정을 바탕으로 행동을 이어지는 이 패턴들 사이에서 이 여러 가지 연결성을 또 새롭게 다루는 방법으로서 이 스몰 트라우마라는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몰 트라우마는 하나의 개념이고, 이 스몰 트라우마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배우들의 기술을 활용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배우들은 이 트라우마를 아주 천천히 원만하게 안전한 상황에서 경험하고 트라우마라고 하는 불길 속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비유적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어떻게 지나가는 것인가, 어떠한 장비를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지나가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위해서 설명될 수 있고 활용되는 개념이 자감입니다. 사마춥스트비에라고 하는 원어로는 사마춥스트비에라고 하는 러시아어인데요. 사마춥스트비에고요. 보통은 피지치스카의 사마춥스트비에라고 하는 신체적, 생리적 상태 혹은 심리적, 신체적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상태이자 느낌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자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의 핵심 컨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감은 주어진 상황에서 느끼는 혹은 발생하는 생리적, 심리적 상태인데요. 배우들은 이것들을 주어진 상황이라고는 연기적 상황을 설정하고 거기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이런 상태를 감각적으로도 혹은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내적으로 느끼고 천천히 만들어지는 과정을 느끼고 때로는 연기적 상황이 끝나면 이것들을 다시 정화하거나 이것들을 해체하는 과정도 가지면서 또 때로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발생하는 역동성과 변하는 과정들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자감이란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대처 기술이자 또 때로는 이것들 통과해서 치유, 조금 더 정확하게는 외상후 성장 혹은 외상후 지혜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본인의 삶에서 또 다른 어떤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과정까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자감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상적 상처인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때로는 그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심리학에서는 felt sense라고 하는 감각, 느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트라우마 치료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하나의 개념인데요. 이 개념들은 말 그대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적, 외적 그 상태, 느낌의 변화를 알아차리면서 변화시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의와 어떤 치료로 연결될 수 있는 개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만들고 경험하고 구체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방법론들은 많이 없어요. 그게 제가 연기,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에튜드, 그 안에서 자감이라고 하는 핵심 개념에서 연결시켜서 펠트 센스라고 하는 심리학적 개념을 자감이라고 하는 연기학적 개념과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연기와 심리학의 융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스몰 트라우마를 대처할 수 있는 기술과 치유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간간히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계속해서 트라우마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별의별 게 다 트라우마고 일상에서 모든 사소한 자극들이 다 트라우마라면 너무나도 과장되거나 너무나도 좀 빈번하게 사용하는 조금 지나친 걱정과 지나친 개념의 활용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하지만 그만큼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외상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나에게 주는 영향을 이해하고 그걸 다루는 힘까지 연습하고 개발해야 된다는 강조,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이것들에는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도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상대적인 거죠. 트라우마라는 것들은 그리스 원어로 상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상에서 어떤 상황에서 사건에서 큰 상처를 받았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거는 트라우마고요.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증상까지 연결이 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병리적인 증세인 PTSD라고 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연결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다양한 불안과 우울과 혹은 여러 가지 각성된 상태 혹은 해리된 상태의 신체적 증상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노출시키고 트라우마에 대한 그 개념을 설명하고 강조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술을 설명하는 게 저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의무이자 어떤 교육적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어떤 주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좀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소재는 이 개념을 배우가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하나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이 배우들의 방법은 트라우마를 대처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위한, 수용하기 위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소재로 말씀드렸던 것 뿐이고요. 오징어 게임은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즌3가 기대되긴 하고요. 나중에 보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가변 리뷰와 또 연기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